지금 노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60대 이상 고령 파산이 8년 만에 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는 2020년부터 터졌죠. 물론 이것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난 게 있지만 그 전에도 늘어나고 있었죠.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노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가 있냐, 요거죠.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 아직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사했으니까 당연히 부동산이 가장 높겠죠. 삼땡증권, 핫땡증권 뭐 이런 데 가서 있으면은 주식이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접속자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여기 들어가서 접속하는 사람들 왜 들어가겠어요? 대부분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고, 지금 하락 초입기에 거래량 박살나고 있고 저희 조회수 많이 줄어든 거 보이죠? 왜 많이 줄어들었겠어요?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왜? 집값이 아웃 오브 안중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아예 중도 수요들은 관심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누가 보고 있느냐? 아직도 오른다거나 혹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재테크 수단으로 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중이 높죠. 그리고 최대의 변수는 뭐라고 그래요? 금리 인상. 아무리 전문가란 작자들이 금리 영향은 적다 하고 있지만 최대 변수는 금리 인상이다. 2018년에도 금리 인상 시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도 똑같죠. 11월에 금리 인상하니까 그때부터 침체가 시작됐다. 그런데 투자 비중 늘린 상품은 부동산이 가장 높다. 그 이유 뭐예요? 주식 잘 모르겠고 코인 잘 모르겠는데 둘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부동산은 아직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가계대출 틀어막아서 사업자 대출 받아서 뭐 어디다 쓴 거예요? 다른 용도에 썼으면 가장 많은 용도는 뭐겠어요? 서울이 가장 많고 집 투기 대출 40%로 막으니까.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부동산을 보는 눈은 젊은 세대보단 정확하죠. 오랜 시간 부동산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하락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더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뭐 어디서 조사했을 때 보면은 집값에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한 일반인들이 95.9%인데 그 중에서 44%는 서울 집값 아직도 오른다고 하죠. 그 중에서 30대는 60% 이상, 20대는 50% 이상이 서울 집값 오른다고 했는데 60대 이상 가면 어떻게 돼요? 비등비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자산 비중을 불려왔기에 불패 심리가 어떻게 따지면 가장 강하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서울에 산업이 집중되던 시기였고 지금이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리고 있는데 서울 자체는 어느 정도 주택수가 그렇게 많진 않았죠. 그런데 수요는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요가 견인하면서 집값이 올리던 시기였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수요는 줄고 있어요.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서울 인구 감소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 2030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그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더 사진 않더라도 붙들고 있는 거다. 내가 거주지는 다른 데 있더라도 아니면은 요 1주택 가지고 있는 게 내 노후 생활에 하나 도움이 안 되죠. 집값이 올라가면 뭐예요? 팔아야 내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세금만 올라가고 노후 대비는 안 됐는데 주택연금이 돼요? 집값 오르니까 주택연금도 취소한다고 하죠. 근근히 먹고 살면서도 집 하나는 놓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게 드러난 자료가 작년 9월에 나온 자료죠. 퇴직자 평균 자산 2억 원, 그 중에서 86%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 부동산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왜? 노후 대비가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되지 않으니까. 맨날 우리나라 포퓰리즘이니 공산당이니 뭐니 밀어붙여도 복지가 잘 된 나라는 아니에요. 예시를 볼까요? 고령화 속도는 일본의 2배인데 연금은 절반이랍니다. 물론 일본이 잘하고 있다는 아니에요. 일본도 무리하게 연금을 주고 있어.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부채도 이렇게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해야 되는데 각자 도생에 대한 방법은 물론 월급 모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금 그리고 재테크를 하는 게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재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 인식이 생겨서 한탕주의가 생겨버렸다. 핵심은 뭐예요? 아직도 뭐 중대재해법 이런 거 나오게 되면 기업들 다 죽네. 안 죽어요. 주 5일째 하면 기업들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최저임금 올리면 기업들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부에 편중된 거를 분산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가 되고 지금 노후에 사는 사람들도 노후 대비가 걱정이 없어야지 여러 가지의 거품이 안 끼고 한탕주의가 사라지고 무신주의가 사라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좀 심각한 게 있죠. 그래서 한탕주의가 굉장히 심각하다. 연금 적으니까 우리나라 뭐 최저시급 조금만 올린다고 해도 개난리시죠. 물론 자영업자들은 피해가 가죠. 왜? 내수시장이 망가졌으니까. 내수시장이 왜 망가졌어요? 이거 부동산 장난질 쳐서 망가진 거예요. 부동산 장난질 치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대출이 늘어나니까. 무슨 일들이 생겨요? 돈 안 써요. 유주택자들은 왜 안 써요? 원리금 갚느라. 무주택자들은 왜 안 써요? 돈 모아서 집 사야 되니까.
내수시장이 붕괴됐어요? 내수시장이 붕괴되니까 여러 가지들이 붕괴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런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 노후도 쉽게 생각하기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는 거. 집값이 계속 오르면 노후 대비가 되나요? 팔아서 현금화해서 노후 대비하면 그렇다 칩시다. 근데 못 팔죠. 계속 오른다는데. 욕심은 과해가지고 계속 쥐고 있죠. 세금은 더 내가고 30대에 사가지고 30년 40년 납해가지고 은퇴하기 전에 60대 70대 돼가지고 집값 다 갚았다. 그때 은퇴해요. 노후 대비가 되겠어요? 노인 빈곤율? 그래서 OECD 1위다. 연금 적어요? 근데 부동산 재테크 하는 것도 재테크를 해서 노후를 잘 살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테크하면서 한탕만 생겨나니까 계속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팔지는 못하고 빈곤하고 내수시장은 오히려 망가지고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집값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 집값은 유지가 되면서 세금도 뭐 그 정도로 내고 사람들 대출 안 늘어나면은 소비의 활력이 돌아요. 소비의 활력이 돌면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터졌다고 이렇게 무너졌겠냐. 코로나 터지면서 집값 올라가니까 뭐예요? 돈 쓰겠어요? 자, 경매시장도 붕괴됩니다.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령 파산이 최다가 되고 있는데 경매시장마저 무너졌습니다. 낙찰률 자체 지금 이미 40%대로 떨어졌죠. 진행 건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률도 떨어졌다. 수요는 더 줄었다는 얘기죠. 경매가 이런 식으로 낙찰이 되게 되면은 감정가 10억이 경매에서 9.7억이다. 감정가는 일반적으로 금액보다 낮죠. 이게 경매까지 무너지게 되면은 다음 타겟은 어디로 가느냐? 전세시장. 전세시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죠. 당연히 내 집 마련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부동산 거품은. 거기다가 지금 노령 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젊은 세대들 노후 대비도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어디? 부동산 같은 데라 대출 많이 받아서 투기한 사람들. 왜?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OECD 중에 가장 빠르대요. 자, 그럼 노후 대비 아까 뭐라 그랬죠? 월급 모아서 자산 형성한 거. 두 번째는 연금. 그리고 세 번째는 재테크죠. 근데 재테크를 다 한탕주의로 하다 보니까 재테크를 비투로 하고 있어요. 비투로 하는 게 무슨 재테크예요? 한탕주의지. 영끌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합시다. 나 돈 다 갚았어. 그때부터 은퇴고 가진 건 집밖에 없어요. 월급 자산 모아놨겠어요? 없죠. 연금 잘 나오겠어요? 근데 문제는 재테크에서 비투 영끌했는데 집값이 오르느냐. 올라서 팔았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뭐예요? 저출산 고령화가 증가한다는 건 인구 감소 가속화죠. 근데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문제 없다고요? 1인 가구 증가에서 핵심은 첫 번째는 진짜 1인 가구, 그리고 두 번째는 짭 1인 가구죠. 짭 1인 가구는 뭐예요? 명의 분산해서 부동산 명의만 받은 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다 실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 다음에 찐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결혼 안 한다는 얘기죠. 결혼 안 하면 출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인구 감소는 더 가속화된다는 이야기죠. 더 가속화되면은 그때쯤에 은퇴할 나이쯤 됐을 때 2030들은 어떨까요? 서울에도 남는 집이 넘쳐날걸요. 재테크 망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재테크 영끌해서. 그리고 취업자도 지금 증발하고 있죠. 이거 취업자 증발한 이유 중에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생산 인구 자체가 감소된 것도 있어요. 거기다가 내수시장 붕괴가 됐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항상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외부 영향으로 크게 받았죠. 각국이. 그러니까 이 이후 내수시장을 살렸죠. 대부분의 나라가. 근데 우리나라는 뭐 했어요? 초이노믹스 등 전세자금 대출 완화 이런 것들로 뭐가 된 거예요? 빚으로 살렸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라갔죠. 그러면 당연히 내수시장 무너졌죠. 다른 나라들은 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수시장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그때 코로나가 터졌죠. 미중 무역전쟁하고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수시장을 더 살려야 되는데 내수시장이 이미 붕괴되어 있으니까 되겠어요? 뭐가? 그러니까 당연히 타격을 가장 많이 입는 것은 경험 부족하고 경력 부족하고 돈만 주면 일하겠다는 사람들 많으니까 삶이 팍팍해지니까 그러니까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빚은 늘어나는데 버는 돈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결국에 이 2030, 3040이 앞으로 가면서 경제 주역이 계속 되어 가면서 4050이 피크인데 그때쯤에 됐을 때 이 비싼 집값을 받아줄 여력이 돼요? 너무 한 사람들은 문제고 지금 영끌한 사람들은 당연히 똑같이 문제죠. 고갈 위기는 현실이다. 특히 뭐 90년생부터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월급 모여요. 내수시장 붕괴돼서 취업이 쉽지가 않죠. 연금 붕괴돼요. 또 하나 재테크. 아니 삶 유지가 힘들어지는데 재테크 부동산 가격은 계속 폭등한다. 말이 돼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문제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비소비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지금 가봐요. 저 때 한 반에 45명 50명 됐어요. 지금 한 20명대죠.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10년 20년만 더 지나고 봐봐라. 어떻게 되냐. 생산 인구는 없어요. 부양할 사람들은 많고. 그런데 부양이 돼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자식들이 영끌, 패닉 바잉,
비투 이런 거 해가지고 건설 마피아들이랑 증권사 이런 데서 다 빨아먹혔는데 자식들이 부양이 돼요? 그럼 노후에선 자체적으로 부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양을 해요? 은퇴했는데 뭐가 남아요? 연금이 나와야죠. 연금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엔 세금을 많이 걷는 수밖에 없죠. 앞으로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내수 시장은 이미 많이 심각하게 붕괴됐습니다. 왜? 통화 승수가 초이노믹스 이후 급격하게 떨어졌으니까. 그렇다면 인구 줄어들어서 수요 줄어드는 건 둘째치고 여력도 같이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한 채 가지고 뒷값 올라가니까 부자 됐다. 팔아서 차익 남기기 전까지는 번 거 아니라 그랬죠? 앞으로 얼마나 무너질까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 우상향 할까요? 포퓰리즘 공약 난무 잃어버린 30년 올 수 있다. 뭐 물론 요런 걸로 몰고 가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거랑 관련 없이 일본식 장기 침체는 진짜 눈앞에 왔다. 포퓰리즘 공약 때문이 아니에요. 핵심은 내수시장 붕괴 플러스 자산 거품에 따른 양극화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감소죠. 장기적 우상향이 되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 하락이 아니라 생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품이 생겼다 말았다 하는 것들은 여기에 대출 유동성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출 유동성이 늘어나는 경우는 거품이 생기고 대출 유동성이 빠지는 경우는 거품이 빠지는 경우죠. 하지만 이 장기적 우상향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국가가 성장을 해야지. 그런데 생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구도 무너졌죠. 일할 사람들 무너졌죠. 그 다음에 시장도 무너졌죠. 다 집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집값 거품이 빠지게 돼서 출산율도 회복하고 내수시장도 어느 정도 회복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노후가 탄탄해져요? 부동산으로 샀던 사람들은 망한 거죠. 안 사고 잘 대비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시장에 살아나는 거고. 재테크 왜예요? 돈 벌라고? 80세, 90세에서 반짝이 들어 눕기 전까지 돈 버시려고요? 돈 왜 벌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특히 노후에 내가 돈을 못 벌었을 때도 충분한 소비를 할 수 있으면서 쪼들리지 않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곡이 돼서 노후에 쪼들리면서 돈 붙들고 못 놓고 있다. 그게 올바른 삶이냐? 외국에서는 은퇴자 나이가 되면 빚이 확 줄어듭니다. 빚 다 처분하고 연금으로 살면서 알맞은 집에 가서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이랑 거품이 같아요? 외국은 떨어져서 우리나라 안 떨어진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결론 뭐예요? 부동산 왕국이 노후 붕괴를 만들었다. 그 외적인 요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이죠. 왜?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 되니까 지금 연금 이야기 나오고 있죠. 연금 고갈이 왜 나오냐? 고갈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세금 올리는 수밖에 없죠. 세금도 올리고 국민연금도 올리고. 그런데 문제는 소비는 침체되고. 이게 경기에 일시적으로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뼈 늘리기 수술 같은 거죠. 뼈 늘리기 수술했다가 다리 똑 부러져가지고 키 도로 작아진 거랑 뭐가 다르냐. 경기는 오히려 장기적 붕괴가 왔죠. 그런 와중에도 부동산 불패다. 붙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상기죠? 폭락 시작돼봐라. 모아둔 것도 없고 갚을 것만 늘어났는데 내 노후는 누가 보장해 주느냐. 지금 노후한 사람들 부동산 하나만 꽉 쥐고서 내가 지금 고생을 하더라도 이거 잘 쥐고 있으면 부자 돼서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겠지. 되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번 폭락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무리하게 투자한 영끌 패닉바잉한 젊은 사람들까지 노후를 크게 바꿔놓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